자, 이상적인 전압 전류 관계라 그랬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아이디어란 케이스 단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다이오드 PN 정션 P타입하고 N타입하고 붙였을 때 나타나는 전압과 전류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하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흐르는 전류하고 인가되는 전압의 관계식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다이오드의 P 영역이 플러스 N 영역이 마이너스로 전압 VD를 인가했다면 P 영역에서 N 영역으로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이렇게 뒀을 때 VD가 음의 경우 문제를 설명을 했고 VD가 양의 경우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토탈적으로 흐르는 전류 ID를 구해보니까 Q에 N0에 LM분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다 몽뚱거려서 I0라는 텀으로 해서 역방향 포화 전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VT분의 VD 마이너스 1 이렇게 유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설명했는 거의 결론적으로 내리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가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 VD의 관계식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져먹은 게 뭐냐 하면은 전류가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은 전류가 흐를 때 문제예요. 그래서 다이오드의 이쪽으로 방향에 걸리는 전압 VD가 매우 커서 VT에 대해서 매우 커서 이 값이 매우 커지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가 라지가 됩니다. ID가 굉장히 큰 값으로 변하면은 여기서 P 영역하고 N 영역, 정션이 아니고 정션에서는 디퓨전 커런트로 흘러가는데 이 벌크 영역, 즉 정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N 영역이나 정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P 영역은 그냥 반도체입니다. 단독으로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 존재하는 저항률이 있을 거고 그 저항률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저항체죠. 그래서 이 회로적인 등가로 보면은 저항이 있고 P 영역의 저항, 그 다음에 실적인 이상적인 PN 정션, 그 다음에 N 영역에서의 저항 이렇게 나오고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압은 여기가 VD인데 실질적으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 VA는 여기에만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요 전압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이 관계를 만족하지만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하고는 이 관계가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두 개도 더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작을 때는 여기에 저항값이 워낙 적기 때문에 무시가 되는데 전류가 커지면 이제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조차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식 자체를 들다 보면은 전압 V에 따라서 ID가 급격히 증가하는 그러한 함수 모양 꼴이고요. 여기는 이 저항은 전류가 변화하면 전압도 똑같이 변화하는 거예요. 비례각적인 관계라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얘로 생각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데 비해서 얘는 전압이 조금밖에 증가하는데 얘는 전압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더해가 토탈 전압이니까 여기에 조금은 샵하게 뭐 올라가고 좀 브로드하게 올라가요. 그러한 팩타를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저항 성분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D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압의 관계를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요 이타를 갖다가 우리는 이상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타가 1과 2 사이인데 전류값이 적으면 1에 가깝고 전류값이 많으면 크면 2에 가까운 그러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타가 1로 많이 간주합니다. 정확하게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안 맞더라. 그래서 이타를 넣어서 이타를 2 정도 여니까 대충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타가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우리가 어떤 회로를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한 값이 필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량을 분석하는 거니까 그냥 이타 대신에 1을 많이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데
실제적으로 다이오드를 갖고 전압줄리 특성 몫을 구해서 이타 값을 구해보면은 이게 하나의 다이오드의 이타 값이 어떤 거는 1.5, 다른 다이오드는 2, 이게 아니고 하나의 다이오드를 갖고도 1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를 때는 이타가 1 미리 암페어가 흐르는데 볼 때니까 이타가 1.7, 뭐 이런 식으로 전류의 범위에 따라서 이타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타는 다이오드에 따라서 결정되는 파라미터가 아니고 하나의 다이오드 안에서도 이타 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뭐 영역이 얼마니까 이타 얼마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타를 1로 간주하고 문제를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로 간주를 합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I0는 뭐라 그러냐면은 역방향 포화 전류라 그랬어요. 그쵸? 역방향 포화 전류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라면 대략 얼마 되느냐 하면은 10n-13성에서 15성에서 13성 마이너스 14 암페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었을 때 얘기예요. 다이오드를 막 크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달라져요. 예. 전류라는 것은 단면적에 비례하는 거니까 단면적 크면 당연히 전류도 많이 늘어나겠죠. 일반적으로 시중에 팔고 있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에 대해서 I0를 구해보니까 10의-15성에서 10의-13성 굉장히 적죠. 그죠? 그런데 뒤에 있는 익스포넨스 텀 때문에 이게 비록 적더라도 아이디어는 마이크로 암페어라든지 어쩌면 미리 암페어까지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